이번에 현대차가 아이오닉 5 기반의 로보택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먹거리 중에 한 가지가 자율주행 전기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이 완벽해야 되고 또 전기차라는 기반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되는 것이 자율주행 전기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오닉 5의 자율주행 전기차 하게 되면 현대차가 야심차게 진행하는 미래의 이 큰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2023년에 본격적으로 상용 모델을 출시를 해서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 기간이 2년 후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벨 4 정도의 수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벨 4 하게 되면은요,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의 시작점이 레벨 4나 5라고 보시면 되겠죠. 레벨 0부터 5까지 6단계가 있지만은 지금 현실적으로 나오는 이 테슬라 차량을 비롯해서 레벨 3 미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벨 4 하게 되면은 자율주행의 본격적인 시작점이고 또 문제가 생기더라도 차에다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험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레벨 4 하게 되면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시켜 주는데 비상시에만 사람이 개입한다. 이게 레벨 4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벨 5는 아예 사람이 타건 안 타건 목적지까지 완벽하게 이동시켜 주는 것을 레벨 5라고 봐주는 거니까 꿈의 이 자동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이오닉 5의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바로 레벨 4를 지향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것들은 이 우리 대한민국이 특히 현대차 그룹도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것이 자율주행 기술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몇 년 전에 진행한 미국의 앱티브와 현대차가 합작으로 만들어낸 회사인 모셔널 여기에서 만들어진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올해 출시된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통해서 나오는 아이오닉 5의 완성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즉 펠리세이드 이상의 휠베이스 3m 이상을 가지고 있고 타보신 분들 또 이미 출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첨단 장치와 더불어서 움직이는 생활 공간이라고 느낄 정도로 크기는 투싼 크기지만은 안의 넓이는 준대형 승용차만큼의 넓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즉, 이 거주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모델이 아이오닉 5입니다. 이 모델에 자율주행 기능까지 넣어서 손님을 무인으로 태워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로보택시의 꿈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일단 아이오닉 5의 완성도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다가 얼마만큼의 자율주행 기능을 완벽하게 모셔널의 기술을 집어넣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형태를 보게 되면요, 지붕에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는 라이다 센서의 푸른색 원통형 이 지붕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기둥이요. 그래서 위에 이 라이다 센서가 있고 그 옆에 카메라가 포진하고 있는 일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레이더 센서까지 포진하고 있죠. 또 전후좌우에 약 30개까지의 센서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360도 완벽하게 인지를 하고 또 방향과 속도를 설정을 해서 이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자율주행차 하게 되면은 보통 사방에 200m 정도를 인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그 이상이 되는 뭐 교통사고라든지 교통체증에 대한 것들은 5G 같은 고속 대용량 정보 이동을 통해서 받아서 판단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아이오닉 5의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좀 극대화해서 주변의 정보를 300m까지 인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상용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게끔 여러 가지 기능을 놓습니다. 일단 무인 로보택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님들하고 내가 부르는 무인 택시가 맞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바깥의 표면에다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 아이디를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객이 부르는 로보택시인지를 확인해주는 확인 장치가 바깥에 설치가 돼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비상시에 실내 탑승객의 연락을 위해서 관제센터하고 비상시에 주고받을 수 있는 스피커나 마이크가 실내 중앙부에 설치가 돼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뭐 이런 부분들을 대처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새로운 명령을 주어서 방향과 이
목적지라든지 속도에 대한 것들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이런 어떤 첨단 장치가 많이 탑재되어 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2024년에 나오는 이 아이오닉 5의 로봇 택시에 대한 것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네거티브 정책을 통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또 최고의 기술을 구현하면서 최고의 또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아이오닉 5의 로봇 택시를 구현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대차 그룹의 어떤 브랜드 가치라든지 또 이 회사 가치를 높여주는 상당히 중요한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모델에는 첨단의 이 자율주행 기술과 아이오닉 5 이상급의 이 전기차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두 마리의 토끼가 한꺼번에 가미된 융합형 미래 모빌리티 모델이라는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애플하고의 현대차와의 협업에 대한 것들도 물밑에서 한두 가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애플하고 현대차의 어떤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단절이 된 게 아니라 계속 지향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애플사의 관계자가 실무 관계자가 국내를 방문을 해서 SK와 LG의 관계자를 만났다는 부분들 아마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아마 제가 전해드린 사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미중 간의 경제 갈등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를 여러 면 기술적인 부분을 끊으면서 애플이 애플카를 선언하면서 2024, 5년에 리튬 모노셀 형태의 이 리튬 인산철을 쓰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근데 인산철을 하게 되면 BYD나 CATL 중국의 배터리 업체의 관계를 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간의 경제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가 되면서 중국하고 협업을 하기에는 껄끄러운 부분이 너무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애플카에 들어가는 배터리 자체가 인산철에서 리튬 이온 쪽으로 돌아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바로 국내의 배터리 3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대상이 SK와 또 이 인버터라든지 각종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미래차에 대한 부품을 많이 갖고 있는 게 LG이기 때문에 또 LG 마그나에 대한 부분들이 출범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로 회귀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애플카와 현대차의 협업에 대한 것들이 성명을 통해서도 나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았다는 부분들이 최근에 하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이요. 곧 출시되고 있는 GV60 우리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제네시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델에 바로 한두 달 이내에 출고가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디지털 키가 들어갑니다. 디지털 키 하게 되면은 키 없이 휴대폰에 디지털 기능을 넣어서 휴대폰을 직접 대서 자동적으로 문을 열어주고 잠궈주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미 탑재가 되기 시작한 차종들이 여러 개 늘어나고 있는데 아마 아시겠지만 삼성폰을 통해서만 진행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통해서 디지털 키를 부여를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애플에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애플 시스템을 통해서 이 일반 디지털 키를 부여했다는 거, 이 부분들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애플 하게 되면 독점적인 부분이 강하고요. 또 하청에 대한 거, 대만의 폭스콘을 통해서 아이폰을 만들 때 다른 이 기술에 대한 것들은 독점적으로 다른 기업에 주지를 않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독점적이고 좀 문제가 있다. AS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애플하고 이러한 기술적인 공유를 통해서 관계를 하고 있는 회사는 독일의 BMW뿐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현대차하고 디지털 키를 공유를 처음으로 진행을 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기술에 대한 공유를 현대차와 진행하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장 이번 GV60이라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제네시스 전기차부터 디지털 키가 애플 시스템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협업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애플사에서는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가 스마트폰에서 모빌리티를 움직여주는 첫 단추가 애플카라는 의미를 많이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카가 나오게 되면은 뭐 아마존카라든지 구글카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이 모빌리티의 파운드리 형태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는 것이 바로 애플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플카가 누가 과연 협업을 통해서 생산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나름대로 예전부터 애플카의 대상이 현대차, 기아차, 또 일본 회사라든지 다양하게 여러 문제가 나오면서 그 해당 국가의 주가가 출렁거릴 정도로 영향을 줬다는 것도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카에 대한 것들이 국내에 대한 실무진 방문을 통해서 국내의 대표적인 기업과 이 회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국내가 애플카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라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애플이 과연 수평관계의 이 하청을 주는 이런 부분들이 진행할 것인지, 완전한 지금까지 이 아이폰을 만들던 방식대로 수직 구조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진행을 해봐야 되겠지만은요, 완전한 수직 구조를 갖게 되면 하청 구조이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 입장에서는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더욱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관계를 맺느냐, 어떤 계약 관계를 맺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이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LG하고 SK, 또 현대차, 또 기아차의 역할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거, 그런 부분들은 향후 올해 내로 애플카에 대한 부분들이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몇 개월 남지가 않았죠. 분명히 올해 내로 어디하고 협업을 진행한다는 게 공식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올라오게 된다면은 세계적으로 이 미래 모빌리티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 파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애플카의 향방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 국내의 협업에 대한 내용이 수면 위로 많이 올라오고 있고, 또 각종 국내의 대기업과 대표적인 기업과 손을 끊을 수는 없는 절대적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장점을 국내의 대기업들이 여러 군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플의 입장에서도 가장 최적의 모델로서는 국내의 여러 개의 기업이라는 거, 여기에는 이 현대, 기아, 그리고 SK나 LG 이런 데가 들어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애플카의 협업, 또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3년부터 본격 등장하는 아이오닉 5의 그 자율주행 로봇 택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미래의 어떤 모빌리티에 대한 향방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현대차 그룹과 또 관련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 유심히 좀 보시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수면 위로 올라오는 가시적인 부분들이 올해 내로 나온다는 것도 한번 유심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요인들이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이끌어내는가, 또 정책들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가를 다뤘다면, 저 말고 다른 고수분들은 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태도의 문제, 종목을 고르는 방법, 또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일체간 것만 열심히 파시더라도 투자의 세계에서 아주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무기는 되리라 기대하며 만들었습니다. 제가 쓴 부분은요, 크게 보면은 세계 경제 성장축, 소비축이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이전될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도 아시아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는 밝다. 그래서 아시아 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큰 흐름인 거예요. 1장부터 4장까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지만 연관되어 있는, 하나의 주제로 연관되어 있는 투자의 신세계라는 주제로 엮여져 있는 그러한 좀 색다른 책? 독자분들한테 어떤 내용을 좀 전달하면 또 좋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그리고 제가 좀 제일 잘하는 게, 저는 어쨌든 뭐 산업이나 다양한 산업이나 이제 기업들을 많이 공부를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